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 각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아시아 TMI, 몽골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송병구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병구 교수님 지난번에요. 몽골의 개괄과 역사, 그다음에 외교적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몽골이 어쨌건 약간 중립국으로서 역할을 이제 스스로도 가지려고 하고 이제 강대국들한테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법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남북한 사이에서의 또 자리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궁금한 거는 남북관계에서의 몽골의 역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몽골하고 남한과의 관계 30년 수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더 깊죠. 남한과 북한, 남한과 몽골. 네네. 남한과 몽골 간의 관계는요. 남한이라고 그냥 우리나라와 네, 몽골과의 우리나라. 관계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죠. 네. 이런 얘기 해드리면 어떨까? 그 조선 시대 때 보면은 사여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사여원, 통역관을 양성하던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 역사가 약해서야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조선 시대 사여원에서 몽골어 교과서를 만든 거 아세요? 오, 그때 그러니까 몽골어 통역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몽골어 교재를 새로 출간을 했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조선 시대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오히려 고려 시대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그렇겠죠. 책으로 남아 있는 거는 있는데 그 정도로 몽골과 우리가 멀지 않았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전 세계가 냉전 체제로 완전히 반으로 갈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몽골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두 번째 러시아의, 그러니까 구소련의 위성 국가였으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랑은 전혀 단절이죠. 완전히 그 당시에는 완전히 우리는 적이야, 니는 완전히 적이죠. 그 시절을 몽골이 1921년에 사회주의 독립을 했으니까 1990년 민주화돼서 우리나라와 수교할 때까지. 네. 그 시절은 전혀 아예 서로 간에 아무도 안 없었다고 갔어요. 봐야죠. 그리고 이제 90년에 비로소 민주화가 되면서 한국과 민주화가 된 해에 수교를 바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작년이 수교 30주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교를 맺고 나서 1999년, 네. 그러니까 90년에 수교를 맺었는데 99년까지는 별게 없었어요. 교류가 별로 사실 교류가 없었어요. 많이 없었고요. 네. 99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몽골을 방문하셨어요. 네. 그게 그 이후로 엄청나게 더 가까워졌죠. 김대중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셨으니까 네. 벌써. 그래서 몽골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요. 몽골에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가장 큰 국가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국가 지도자가 온 게 굉장히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몽골 그 울란바토르가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한국과 몽골이 급속도로 가까워졌고요. 양국 간의 교류도 많아졌고요. 네. 한국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몽골이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몽골 생각하면은 고려 시대 때 삼별초로 삼별초. 우리가 핍박당했던 거, 그 되게 무서웠던 거, 나쁜 놈들 막 이런 생각인데 네. 반대로 몽골 입장에서는 물론 전쟁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었지만은 가해자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가해자 입장 물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입고서 옛날에 가해자로. 물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고려 시대 때 보면은 어쨌든 기황후 이런 드라마도 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기황후 이런 것도 보셨죠. 우리나라 그 원나라 때 공녀로 끌려갔던 분이 몽골의 왕을 낳았고 왕비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 그 충렬왕이 또 몽골의 쿠빌라이 칸의 딸과 결혼해서 그 유명한 쿠빌라이 칸의 사위가 돼요. 네. 그래서 둘이는 어떻게 보면 사돈의 나라, 든 뭐 형제의 나라, 뭐 이렇게 느끼는 몽골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이 몽골어로 이것도 학생들한테 항상 많이 얘기해 주는 건데요. 네. 몽골어로 한국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한국? 중국어 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말 같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한국을 부르는 명칭은 두 종류예요. 뭐라고요? 영어권에서 부르는 명칭과 한자권에서 부르는 명칭이 네.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코리아라고 고려를 네. 따는 네. 코리아라고 그러고 한자권에서는 한국, 음. 한국, 뭐 강국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둘 중 하나로 부르거든요. 네. 조선도 있죠.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그렇게 뭐 그것까지 하면은 네. 근데 전혀 생뚱맞은 말로 부르는 나라가 몽골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설렁거스라고 그러거든요. 설렁거스. 근데 이것도 확실한 어원이 이게 밝혀진 건 아닌데 몽골어로 설렁거라는 말이 있어요. 설렁거. 설렁거스가 아니고 설렁거까지만. 네. 그 말은 무지개라는 말이에요. 오. 그래서 뭐 설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인데 무지개의 나라 한국은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몽골 사람이 바라보는 한국은 무지개의 나라. 또 그 무지개가 색동옷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네요. 네, 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설렁거스 설렁탕에서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정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붙이기 나름인데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제 양국과는 굉장히 친밀했다는 거죠. 진짜 신기하다. 설렁 어떻게 무지개의 나라라는 그러게요. 이름을 부르게 됐을까? 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코리아 아니면 뭐 그쵸. 그런 걸 아닌 이상은 독특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도 이제 점점 더 우리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럼요. 그 이후에 음.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네.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맞아. 아마 문재인 기사를 대통령과 봤던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30주년. 있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외교부에서 계획도 다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매 정권마다 대통령마다 양국이 정상교류를 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친밀하고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에서는 또 세계에서 몽골 주민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데 맞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몽골이 코리안 드림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아메리칸 드림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좀 다른데 그들이 되게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몽골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한 땅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좀, 원래 또 자존심이 있어요. 어찌됐든 한국에 가서 돈 버는 것이 굉장히 노동을 하러 가는 것이 굉장히 큰 소득으로 이어지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 하고요. 중국보다는. 그다음에 지난주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과 몽골은 거의 철천지 원수거든요. 아, 그렇구나. 만리장성을 쌓을 만큼 서로 간에 그다음에 청나라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중국을 싫어해요. 네. 우리나라가 일본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데 역사적 이유가 역사적인 좀 있죠. 이유로 네. 근데 몽골 분들은 중국을 이건 뭐 어떤 수치로 나타내긴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중국으로 뭐 일을 하러 간다든가 중국과 교류를 하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오고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서적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언어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양국 간의 작년 기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해서 양국 간에 한 20만 명 정도가 매년 오가고 있고요.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네. 요즘 그 대학은 해외 유학생들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유학생이 단연코 1위이고요. 네. 몽골 유학생이 수가 3위인가 그래요. 3위인가 4위인가. 근데 3위인가 2위는 2위 아니야? 아까 3위 그럼 3, 4위잖아. 네.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인구 대비로 봐야죠. 인구 대비. 그렇죠. 그러네요. 맞아요. 인구 대비로 보면은 단연코 1위예요. 단연코 그러네요, 1위. 진짜.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많이 가까워진 급친해진 사이인데 김영준 선생님 또 전문이 신남방 정책이시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 신남방 정책하고 또 같은 의미로 신북방 정책 예. 있잖아요, 선생님. 예. 이 몽골 문재인 대통령은 몽골을 신북방 정책의 되게 주요 국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들한테 약간 신북방 정책 얘기를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듯이 저는 신남방 주로 해서 신남방을 모르는데요. 근데 뭐 하나의 이게 쌍이죠, 쌍. 그래서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전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지역협력 그 대외 정책의 중심 축이 이제 동북아로 이렇게 옮겨왔잖아요. 음. 김대중 정부 때 동아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거를 좀 계승을 하되 좀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반도 중심의 그 한반도의 그 평화 프로세스와 더불어서 북쪽 축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그런 협력 강화 이런 거를 그 이전에 그 노태우 당시의 북방 정책을 연장한다는 물론 의미랑 계기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네. 신북방 얘기란 얘기를 했고 네. 또 그 차원은 남쪽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신남방 네. 정책을 그럴 남방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신북방 신남방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북방이라고 했던 거는 그게 기존의 그 뭐 사강외교 이런 데서 좀 다변하는 의미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몽골, 뭐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연결선 이게 그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양자 관계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그 북쪽 대륙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좀 이쪽으로 연결선을 확대해 나가자 철도 하는 같은 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구상 속에서 되게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북방 정책도 신남방 정책도 지금 이제 쌍다리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것 같기도 해요. 더 많이 교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네, 왜 신북방 정책을 여쭤봤냐면 남한과의 관계를 알아봤으니까 북한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는데 약간 그 얘기 전에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근데 북한이랑은 이제 워낙에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훨씬 오래 관계를 맺었을 것 같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어때요? 한국보다는. 그 단순히 이제 남한과 북한만 비교한다면요. 한국과는 1990년도에 수교를 맺었다고 이미 네. 말씀드렸고요. 네. 북한과는 당연히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일찍 맺었겠죠. 네. 1948년에 몽골과 북한이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6.25가 터졌죠. 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6.25 이후에 북한의 전쟁 고아들을 몽골이 수용한 것이 있어요.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고 다큐멘터리로도 몽골에서 제작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중에 몇 분이 끝까지 몽골에 남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대중 대통령이 몽골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1999년에 너무 몽골하고 한국이 급속도로 굉장히 관계가 개선이 됐어요. 너무 막 붐이 일어나서 몽골에서 네네네. 그러면서 몽골의 정치 세력들도 막 한국과 이참에 진짜 막 우리 잘 살려면 한국을 배워야 돼, 막 한국이랑 교류가 늘려야 돼,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 네.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몽골이 막 적극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기분 나빴겠구나. 당연히 나빴죠. 아. 그래서 북한 분들도 나쁘면 또 바로 또 네네. 한성질 그럼요. 하시잖아요. 예. 1999년 8월에 바로 대사관 뺐어요. 오, 역시. 그 오랜 그 친구잖아요. 그쵸. 진짜 사회주의 사회주의 동맹으로서 국가. 오랜 네. 친구인데 바로 화나가지고 1999년 8월에 대사관을 철수해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2002년에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네. 회복을 하고 사실은 북한에게 몽골은 중요한 나라라기보다는 네. 몇 안 되는 남아있는 친구이죠. 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북한에게 남아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 국가. 자체가 없어. 맞아요. 뭐 쿠바? 너무 멀어. 멀어. 너무 멀고. 중국. 우리한테 그 일본이나 미국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주긴 하는데 뭐 다 이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거고 뭐 다 자기 이득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맞아요. 순수하게 우리만 도와주겠어 뭐 그럼요. 그런 느낌. 러시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몽골은 특별히 그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몽골과 북한은 그냥 옛날부터 알던 옆에 집에 있는 그냥 친구, 오랜 우정을 교류가 아주 많지도 않았지만은 한 번도 잠깐 아까 99년도에 잠깐 싸우긴 했지만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 친구. 지금도 그런 친구로 남아 있죠. 그래서 양국의 몽골의 대통령이 지금도 북한에 방문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몽골하고 북한은 지금도 좋은 친구로 남아 있고요. 네. 한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양쪽과 다 친한 유일한 국가.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뭐 굳이 어느 나라를 비유를 맞춰줄 필요가 없는. 맞출 필요 없고 우리도 그 몽골한테 특별히 그런 게 없는. 네. 그래서 몽골이 국제사회에서 중재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동북아에서도 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같은 경우 네, 또 네. 울란바토르 대화 같은 네. 경우도 음. 몽골에서 하고 몽골이 그걸 주관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중립적인 위치, 완충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몽골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남북한 사이에 또 세력 간 사이에 또 국가 간 사이에 뭐 중국, 미국, 뭐 러시아, 일본 이 사이에서도 항상 중립을 지키고 딱 가운데서 뭔가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 그래서 몽골도 그걸 해야지 국가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 그 국가들도 있고 또 그걸 그렇게 가야지만 몽골의 외교가 그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 그때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 네. 연장선상에 보시면.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몽골도 네, 맞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예, 그 하노이에서 했잖아요. 거기도 그 몽골에서 울란바토르도 아주 큰 후보지 중에 하나를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예.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몽골의 역할에 대해서 동남아에서 막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었었는데 강력한 맞아요. 경쟁자가 있었네요. 선생님이 동남아를 어제는 어떻습니까? 남북한이 평화롭게만 지낸다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아유, 근데- 요번엔 다 동남아로 선택하셨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말씀드리니까 사실 뭐 다 알려진 얘기고요. 지금 그런 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대국 중심에서 사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몽골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네, 청취자들께서는 처음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몽골의 수도 이름을 딴 울란바토르 이름을 딴 민간 대화라고 해야 되죠. 그게 그쵸. 바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예요. 네, 네. 그래서 2015년에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발족을 했고요. 여기에는 남과 북, 그 다음에 육자회담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그리고 이제 몽골의 시민사회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동북아의 평화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런 대화 자리 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연대도 이 중에 참여하고 있고요. 선생님 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의미 선생님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2001년에 사실 이제 지펙이라고 하는 네,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국제 연대라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발족이 되죠. 당시 네. 이제 좀 당연히 이제 울란바토르를 포함하는 그 전 세계 이제 15개 국가 관련해서 정부, 그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회의였고 네, 거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포커스를 가지고 동북아 지역, 특히 이제 한반도 지역에서의 평화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자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대국 중심의 그런 전략적 이해 충돌이 궁극적으로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필요한 거는 여전히 이제 대화와 교류의 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걸 이제 누가 제공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장소 호스트, 단순히 호스트가 누가 될 것이냐? 맞아요. 단순히 뭐 장소의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편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게 몽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퍼실리테이터 같은 역할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예, 예. 그렇죠. 네, 정직한 중재자, 뭐 이제 정직하죠. 저 몽골은. 네. 예. 그리고 네. 이제 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사실은 이제 국가 간의 대화 말고 이제 맞습니다. 이걸 1트랙이라고 하면 이제 그 시민사회의 대화 예. 2트랙. 그다음에 보통 이제 민관 같이 하면 1.5트랙.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시민사회 이렇게 분류에 따라 다른데 1트랙 정부 간, 그 3트랙, 시민사회가 3트랙 가고요. 2트랙은 좀 더 회색, 그 약간 회색지대. 저 싱크탱크 같은 뭐 그런 그 있잖아요. 뭐 정부 산하기관, 네, 정부 산하기관, 뭐 그 연구기관, 학자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정부 관료도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어정쩡하면 1.5.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는 보다 좀 결이 좀 다르죠. 이 트랙 2 같은 경우는 막 그 회의 끝나고 나오면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출장비도 받아가고 뭐 이제 그런. 예. 그럼 3트랙이네요. 명확히 말하면. 그렇죠. 뭐 분량에 따라 다른데요. 왜냐하면 네. 이제 2트랙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정도의 민간이지만 민간 같지 않은 정부와 연결돼서 활동하는 거 그런 걸 또 이제 2트랙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또 3트랙에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3트랙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는 트랙, 뭐 예. 1트랙, 1.5 트랙, 2트랙 이렇게 있지만 예, 약간 예. 구분하는 게 예, 예, 좋을 예. 것 같다는 예, 의견이신 거죠?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는 몽골에서 거기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선생님, 유엔이 인정한 비핵 국가잖아요. 요것도 또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송 교수님 그 몽골이 비핵지대를 1992년 네, 선언했잖아요. 요걸 하게 된 배경 그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죠. 몽골은 기본적으로 동북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역이잖아요. 네. 쟁점 지역 중에 하나인데 뭐 아랍 지역과 중동 지역과 그다음 동북아 여기 남북한이 얽혀 있는 또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세력을 서로 맞대고 있는 또 일본도 있고요. 네. 러시아도 있고 세계에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정말 강대국들은 다 여기 그쵸. 모여 있고 또 말썽꾸러기들은 또 다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지역에서 몽골이 큰 영토를 가지고 음. 또 그 세력들과 큰 국경지대를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인구도 얼마 없으면서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민주화가 됐는데 음. 여기서 그 다음에 몽골을 빼놓고는 다 핵이 있네. 아, 그렇죠. 주변 국가들. 다 핵이 있어요. 몽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핵지대밖에 그거를 거기서 평화롭게 이 지대를 쟁점 지역에서 평화지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몽골이 만약에 평화롭지 않은 지역이 된다면은 가장 첫 번째 피해 국가는 몽골이 될 거예요. 나도 핵까지 그건 해. 본인이 잘 그러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대국 핵을 갖고 있는 이 강대국들이 보기에도 이걸 어떻게 뭘 좀 평화롭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가 몽골밖에 없죠. 그러니까 몽골이 비핵지대화를 스스로 선언해야 되고 네. 또 외국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유엔에서도 인정해줘서 인정해주고. 어떤 역할을 맡게 스스로도 맡고 싶어하고 맡게 해주면 좋고 그래서 몽골의 비핵지대화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몽골이 꼭 해야 되겠다. 여기서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더 좋겠죠. 네, 뭐 우리도 하면 좋은데 이 비핵지대 개념이 이제 뭐 우리는 늘상 듣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이렇게 듣기는 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에 합의를 했잖아요. 비핵지대 개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특정 지역 내에서요 국가 간 조약에 의해서 핵무기의 생산, 그다음에 보유, 배치, 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죠. 여기 상에서 5개 핵 보유국이 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이 비핵지대 조약 당사국한테는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몽골이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제도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 선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사실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핵무기 가진 국가들이 몽골을 상대로 해서 내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이제 보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것이 비로소 이제 비핵지대화라는 것이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예, 예.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도 네. 사실은 그걸 우리도 노력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강대국의 그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죠. 네. 나는 없는데 상대는 나는 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거의 지금 유일하게 비핵지대화를 완성한 그런 거예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다 뭉쳐서 이제 아세안이 네. 비핵지대화를 선언했는데 그게 제도화가 안 됐어요. 그 지만은 네.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선제적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지금 안 된 상태죠. 그건 이제 아세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과 미국 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양 권력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몽골 차원에서는 몽골의 자기 의지 표현도 있지만 국가들의 그렇죠. 다른 국가들의 중국과 이제, 미국이라든가 봤을 때 이것이 어느 한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또 네.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Чамдан зориуч гинэн залуунасаа намрын навчис шиг гэгэн хүслэнд цаламдууч явандаа хайрын бурхан чимэн хаан бай хариулж надад хэлээ хайрын бурхан чимэн хаан бай хариулж надад хэлээд 네, 지금 나오는 음악은 송병구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몽골 노래예요. 두 번째 노래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선생님? 제목은요. 하이링 보르흥이라는 노래고요. 네. 한국어로 얘기하면 하이링 사랑의, 보르흥 신 뭐 이런. 정말 순서는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네요. 보르흥이 사실은 그 어원은 네. 부처에서 왔어요. 부처. 오. 네, 부처가 어원이고 보르흥 부처 뭐 이렇게 부처. 온 거예요. 그다음에 사란토야라는 가수인데요. 네. 지난주에 우리 그 형님 같은 국민 네. 가수 남자 가수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누님 같은 오. 몽골의 국민 여가수예요. 사란토야라는 가수고요. 심수봉 선생님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계열은 조금 달라요. 약간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던 전통 몽골 약간 전통의 그 향기가 나는 그런 네. 음악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어. 그런 음악이고요. 네.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아주 좋죠. 네. 듣기가 참 좋습니다. 조금 더 듣고 저희 진행할게요. ганцхан хайр дурлаа шүтээ өдрөг мөрөдөр дуулж явандаа хайрын бурхан чимэн хаан бай хариулж надад хэлээ хайрын бурхан чимэн хаан бай хариулж надад 네. 노래 듣고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려니 또 더 좋네요. 네. 교수님, 그 몽골 정치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내각제죠. 몽골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네. 내각제가 아니고요. 네.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데요.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각제하면 총리, 대통령제하면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와 대통령, 총리가 있는 나라, 대통령이 있는 나라. 네. 몽골은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음.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전반기 때는 90년도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 한동안은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센 네. 나라였고요.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시위 소요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대통령이 잠깐 독재로 가려고 하는 조짐을 살짝 보여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난 해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때 그 대통령이 헌법을 약간 바꿨거든요. 뭐라고 바꿨냐면 자기가 총리를 하다가 대통령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좀 바꿨어요. 그래서 총리의 권한을 더 세게 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바꿔가지고 지금은 총리의 권한이 더 센
이원 집정제. 네. 그래서 제가 내각제라고 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주로 외교와 네. 이제 이제 국제간의 협약 이런 것들을 주로 맡고요. 좀 실질적인 모든 권력은 총리한테 있다고 봐야죠. 법률에 대한 거부권은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렇구나. 이른바 이제 국가 원수와 이제 행정 수반이 분리되어 있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몽골의 그 예전 공산당, 그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데 예전 사회주의 때 지금 다수당이에요? 지금 다수당이에요. 시작도 그 당이 다수당으로 시작했어요. 민주화도. 진짜. 그리고 민주당 다시 그 당 또 이렇게 민당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바뀌어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집권 여당은 인민당, 네. 대통령은 민주당. 이렇게 균형을 좋아하시는 균형을 굉장히 잘 굉장히. 맞추는 그런 그렇구나. 근데 뭐 정치적으로 소요가 큰 게 없었다고 하시니까 약간 한 번 있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한 번 정도 네, 있었고요. 대통령 때. 네. 그런 지점이 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저는 그거였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뭐 세대 차이나 이런 것도 세계적 변화도 있고 또 워낙에 이제 기술 발전도 있어서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심한 시기인데 몽골 사회도 그렇게 사회적 변화가 맞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회 변화는 또 정치 변화랑 달리 많이 느껴지시나요? 그럼요. 몽골도 이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네. 몽골의 사회를 설명하려면 저는 이제 보통 세 가지 이념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네. 그 몽골 사회, 현재 몽골 사회, 몽골인들, 몽골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접합점이 있어요. 네.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이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해될 때가 있어요. 네.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몽골은 유목민의 나라다. 네, 네. 유목민이라는 거죠. 유목주의라는 거죠. 유목주의. 노마디즘이라는 거죠. 네. 그걸 기본적으로 갖고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막 유교 사상 네. 막 이런 게 그냥 그 안에 내재돼 있듯이 그런 것들 유목주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사회주의 시절을 굉장히 오래 겪었어요. 러시아 이후에 가장 그러니까 그 구소련 이외에 가장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예요.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네. 1990년도에 민주화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거의 10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그래서 100년이요. 한 80년? 네. 예. 그래가지고 한 세대가 80년 거의 한 세대죠. 그렇죠. 저희가 일본의 일제 30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30년 30년이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네.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30년이 한 세대니까 네. 거의 세 세대에 입각하는 기간이. 네. 80년을 살았으니 오죽 그 사회주의의 그 뿌리 깊게 박혔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90년에 들어서 민주화가 됐는데요. 민주화돼서 자본주의와 이런 민주주의의 물결이 또 물밀듯이 들어온 네. 거야. 그래서 지금의 몽골 사회는 이 세 가지 이념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유목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세대도 그렇게 구분이 돼요. 아, 그렇구나. 세대도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 유목주의에 조금 이 안에 내재가 가장 많으신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가 가장 많으신 분들, 그다음 민주화 세대, 양쪽이 같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의 몽골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세대들은 민주화 이후의 세대들.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4개 있어요. 정도의 네. 그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요. 그러한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거죠. 그 어떤 나라의 민족보다도 잘 적응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물론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빈부의 격차, 막 부패, 정치인들의 부패, 그 어느 나라에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것을 국민들과 정치권이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네요. 네. 우리는 아직 농경주의 같은 거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없죠. 근데 없는 이쪽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목을 네, 아직도 네, 하고 계신 네, 분들이 맞아요.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아팟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선생님께서 세계 테마 기행에 나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딱 거기서 몽골 유목민들하고 씨름을 하시는 딱진 거예요. 맞아요. 몽골 씨름도 유명하죠. 네. 몽골 씨름. 그럼 선생님이 딱 그러는 거야. 아니 손님이라고 봐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봐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되게 못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몽골이 실제로 씨름이 많이 하나요? 우리나라 그럼요. 전통 씨름처럼. 네. 몽골 씨름은 거의 국민 스포츠고요. 어. 몽골 씨름 말씀드리면은 몽골 씨름은 우리나라 씨름의 원류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보는 얘기도 분들도 있었죠. 있고요. 몽골 씨름 선수가요. 스모를 제패한 거 아세요 혹시? 몰랐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진짜요? 네. 지금 일본의 스모는 몽골 씨름 선수들에게 장악당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구나. 몽골의 그 씨름 선수 출신이 일본의 그러니까 몽골의 씨름 선수 출신이 일본의 스모를 장악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하고 계시죠. 여기는 넘나드는 부를 축적한 다음에 아니 일본에서 아니 가수도 우리- 정치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랑 몽골 비슷하죠. 하면은 몽골이 일본을 침공했던 거 아세요?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네. 고려를 통해서 그렇죠. 일본까지 예. 침공하려고 예. 했었잖아요. 예. 그때 실패했죠. 예. 근데 씨름으로 또 성공을 했네. 이건 몽골 분들 말씀입니다. 네. 그렇구나. 엄청 신기하네요. 요런 이야기 이를테면 지금 코로나로 여행을 못 가지만 이제 코로나 풀렸어. 종식됐어. 이러자마자 난 제일 먼저 몽골 갈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게 아빠 청취자들을 좀 낚아주실 만한 몽골 여행의 묘미, 그리고 뭐 꼭 가봐야 될 곳, 또 먹을 것, 에티켓,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소개할 게 많은데요. 제가 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그럼요. 몽골 여행의 묘미는요. 음.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은 순수한 자연 그대로, 훼손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골을 이렇게 유목민들을 만나러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콘도미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가면 뭐 호텔도 있고, 네. 콘도미늄. 몽골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시골에 나가면 호텔은 당연히 없고요. 호텔 캠프가 있어요. 게르 캠프. 게르. 그래서 몽골에 이렇게 곳곳을 다녀보시면은, 몽골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고 인구가 적어서도 물론 있지만은 네. 콘크리트 건물이 이렇게 없나? 이런 느낌이 드실 너무 때가 좋다. 있을 거예요. 물론 유목민이니까 게르라는 이동식 가옥을 갖고 있어서도 있지만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뭘 짓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자연 그대로 말고 뭔가를 이렇게 건드리는 걸 싫어요. 그래서 우리랑 완전 반대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요, 시골 나가면은 호텔이 아니고 게르들을 네. 한 20채를 지어놓고 그게 한 호예요. 201호, 202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부분 그런 호텔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울타리도 없어요, 거의 없고 진짜요? 그냥 뭐 동물도 왔다 갔다 하고 음. 아침에 자고 있으면은 동물 그 양떼들이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그래요.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고 또 그 옆에 보면은 그 리조트라고 하죠. 그러면 네. 그 게르 캠프라고 하는데 그 네. 게르 캠프 안을 뭐 조경을 한다든지 네. 뭐 풀을 깎는다든지 꾸밈을 안 이런 하다. 짓 전혀 안 해요. 근데 처음에는 원 그게 그대로. 되게 이상했는데 왜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깨끗함의 기준이 뭔가 도대체? 맞아. 그걸 잘라야 깨끗한가? 맞아. 그냥 야생화 펴 있으면, 야생화 펴져 있으면 펴져 있는 대로. 맞아요. 양들이 길 가다가 배설을 했으면은 있는 그대로 마르면 그걸 연료로 쓰고. 맞아. 몽골에서 그거 들어보셨죠? 네. 소똥 음. 그 동물들의 배설물을 말려가지고. 일부러 말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 며칠 놔두면 마를라지니까. 그러면 그게 동물들의 배설물이 대부분 그 풀을 먹고 그쵸. 자란 거라 그 성분이 다 풀이에요. 화력이 번개탄 이상. 정말 그렇구나. 잘하죠.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 이 얘기만 들어도 가고 싶네요. 벌써. 그래서 그런 이제 자연을 즐기는 그런 네. 것들이고요. 몽골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는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제 관광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음. 공룡 뼈들의 원산지. 공룡자들이 막 나오는 고비 사막. 우리가 항상 듣던 고비 사막. 황사의 진원지. 네. 뭐 그렇게 말하는 고비 사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 그건 이제 남쪽이고요. 수도를 기준으로 남쪽이고 북서쪽
쪽, 북서쪽 쪽에 네. 이제 산지가 있는데요. 네. 바이칼 호수는 러시아고요. 네. 그 바로 밑에 있는 음. 헙스골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헙스골 호수가 있는데 풍경으로는 바이칼 호수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훨씬 좋고요. 네. 거기 가면은 차팅족이라고 하는 술록을 치는 그런 소수민족들도 살고요. 네. 정말 깨끗한 물과 호수와 나무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야, 너무 좋네요. 그러면 생각하면 이제 정부 간 협력해서 네. 뭐 LH 공사는 절대 참여시키면 안 되겠네. 뭘 자꾸 땅 투기하고 네. 예, 이럴까봐. 그러면 가서는 꼭 뭘 먹어라.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수태차는 그냥 기본일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몽골에도 고급 음식 이런 거 되게 많죠. 특별한 음식 많은데 그런 네. 거 말고 저는 꼭 먹어보라고 추천하는 음식은 모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좋아하고 늘상 먹는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호쇼르라고 하는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보츠라고 하는 음식이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유차, 밀크차, 수태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쇼르는요. 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튀김 만두 같은 건데요. 아. 좀 큰 튀김 만두. 좀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 큰 튀김 만두 같은 거고요. 안에 고기하고 그렇죠. 조금의 야채가 들어 있어요. 조금의 야채. 조금의 야채인데 그것도 뭐 그냥 야생파 저기 뭐야 여기 양파 정도? 조금 색깔 예. 맞추려고 살짝 넣으셨구나. 그다음에 보찌는 우리가 볼 때 딱 만두예요. 만두, 고기 만두. 만두예요? 네, 고기 만두인데 그 안에 고기의 함량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안에 육즙이 굉장히 잘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가 늘상 몽골 사람들이 편하게 먹는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요. 참 맛있어요. 몽골 분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저탄고지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그렇죠, 선생님. 네.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또 이제 산림 조성 그거를 같이 해주는 교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옛날에 제가 들었던 게 지금 최근에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에 몽골이 환경 오염이 심해가지고 네. 울란바토르 가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나무를 많이 베어서 이거 진짜일까? 나무 못 베게 하려고 대포를 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거 진짜요, 선생님? 그런 얘기 좀 못 들었는데. 이거 어디서 가짜 뉴스야. 가짜뉴스예요.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이 약간 환경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건 어때요, 선생님? 몽골의 제일 큰 환경의 문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사막화 현상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황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기 오염의 문제인데요. 그 대기 오염의 문제는 몽골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울란바토르 수도의 문제예요. 네. 수도의 문제고 수도에서도 겨울철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그 수도가 네. 고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형이에요. 공기가 잘 안 네, 통하고. 거기다가 겨울철은 바람도 잘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발전을 주로 화력 발전을 하는데요. 그 화력 발전소가 다 도시 안에 있어요. 거기다가 희한하네. 겨울에 엄청 춥다고 말씀드렸죠. 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춥다고. 네. 근데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유목민들이 도시로 오기 시작했어요. 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예전에 서울에 판잣집 짓고 무허가 판잣집 짓고 과밀. 이렇게 막 과밀되고 살았잖아요. 지금 많이들 재개발되었지만 지금 몽골이 그 수도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그러한 게르촌이라고 그래요. 몽골 사람들은 집 짓기도 쉬워요. 자기가 살던 게를 갖고 와서 그냥 지으면 돼 거기다. 그래서 그런 게르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게르촌들에서 겨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떼야 돼. 뗄감. 뗀데 석탄은 또 많아요. 그다음에 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막 베개서 떼고 석탄을 떼는데 그냥 가공되지 않은 그냥 생탄 이런 걸 떼는 맞아요. 거예요. 무연탄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각종 쓰레기, 타이어 이런 것들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그게 이제 심각해져가지고 연탄을 이제 무연탄 같은 것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화로 같은 거 보일러 같은 것들도 많이 공급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런 영향으로
겨울철 환경 대기 오염이 엄청 심하고 그다음에 또 차가 또 많죠. 또 네. 차가 또 뭐 어느 나라 수도든지 또 맞아요. 정체돼 있고 그래서 차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대기 오염 그다음에 그 처음에 말씀드린 사막화 현상 그런 것들은 사막화 현상의 또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7천만 마리의 가축들 때문도 있어요. 그렇구나. 풀을 다 풀들을 다 먹어가지고. 넣어놓은 특히 염소가 문제인데요. 네. 몽골의 특산물이 뭔지 아세요 혹시? 치즈 뭐 여러 같은 가지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 동물 털과 관련된 특산물 아. 캐시미어입니다. 캐시미어. 네. 맞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몽골 네. 캐시미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캐시미어는 염소 털이에요. 염소에서 나는 일부 요 가슴에 있는 일부 가슴 소량에 털만. 있는 털인데요. 아. 그 털로 고급 저기 뭐지 옷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비싸구나. 예, 그래 비싸요. 음. 거기다가 북쪽에 있는 추운 지방의 캐시미어는 질 좋기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몽골에서 염소가 양을 뛰어넘었어요. 주식이 되는 돈이 되는 염소보다도 양이 양- 그러니까 주식이 되는 양보다도 네. 염소가 더 그쵸.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근데 염소의 특징이 풀을 뿌리까지 뽑아 먹어요. 염소들이. 겉에만 먹는 게 아니고. 네, 얘네들이. 그래서 염소가 많아지면서 사막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해요. 음. 거기다가 뭐 나무도 많이 없고 네. 뭐 그런 영향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환경 문제입니다. 사실은 음. 몽골을 생각하면 굉장히 막 정말 천연 환경 막 정말 막 청정 지역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도시가. 대기 네. 중에서도 울란바토르에 국한돼 있고 울란바토르에서도 겨울철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요. 예. 거기만 딱 벗어나면요 정말 청정한 음. 하늘과 정말 별이 쏟아지는 네. 그런 그러게요. 것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죠. 밤하늘이 좀 네. 멋질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걱정될 부분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네, 네, 네. 또 사회 변화도 경제 변화도 이렇게 있게 되면은 도시 집중화 같은 것도 자칫 또 이렇게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예, 예, 우리가 예, 겪어왔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 맞아요. 근데 나름 음. 우리보다는 짧은 시간에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음.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그러게 네. 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뭐 사회적 소요가 크게 없는 것만으로도 되게 음.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니까요. 문화적 그 유연성 뭐 이런 것도 장점일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유목주의. 예. 무엇보다 이제 땅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막 엄청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 없어. 같아가지고 예. 그냥 게르만 들고 다니면 네. 땅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저 몽골에 있을 때 응. 그 몽골 사람들에게 그 이제 자본주의가 오고 나서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땅을 나눠줬대요. 어머 그래요. 땅을 나눠줬대 그냥 쭉 가져가라고. 네. 그러는데 땅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대요.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분들도 이 토지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네. 것들, 그렇죠. 땅뜨기 뭐 이런 좋은 것들도 집도 알아가지고 많이, 뭐 그런데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걸 가져가야 되냐? 이거 가져가면 세금 내야 되잖아. 이거 왜 필요했냐고 이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막 땅을 제발 나 안 받고 싶다고. 그랬었대. 그게 불과 그때 우리가 멀지 그래야 않아. 되는데. 네. 아유 그렇군요.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이를테면 우리가 깨야 되는 몽골 사람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몽골 사람들을 만날 때 꼭 지켜야 될 에티켓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부분이나 조심해줬으면 좋겠는 부분 있으세요? 느끼시는 게? 사실 이거는 뭐 몽골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그 잘 모르게 스스로도 잘 모르게 우리보다 못 사는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덜 문명화되어 있다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왔는지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시아팟이니까 네. 아시아의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편견 없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몽골 사람들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가까운 이웃이에요. 네. 옆에 집. 네, 베프집. 옆에 집. 우리가 지금까지 친하다고 생각한 그 무수한 국가들보다 훨씬 알고 보면 더 가까운 나라이고 그냥 거리만 가까운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가깝고 속담을 하면 서로 알아듣고 어. 역사를 얘기할 때 항상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고 네. 맞아요. 그런 다양한 것들이 같이 묻어나는 음. 그러면서 동북아에서 같이 함께 힘을 협력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나라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마지막에 박수 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뭐 어떠셨어요? 아, 동남아 연구자로서 이 아니, 동북아 저-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예, 저도 뭐 그 색다른 얘기를 듣게 되는데 네,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몽골에만 국한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네. 뭐 공통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인식의 문제들 네, 다 이제 공유할 점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옆에 집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집은 사실 좀 부담돼. 층간 소음도 있고 친할 수만 없는 그런 맞아요. 부딪히다 보면 그런 맞아요. 문제들이 있는데 옆에 집은 음. 가장 좋은 이웃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오늘 아시아파 첫 출연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참여연대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정말요? 저 대학 다닐 때 참여연대 그러면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도 저런 곳에서 한번 일해볼 수 있을까? 오, 진짜요? 막 그런 생각 한번 했었던 오. 적이 있었어요. 네. 많았어요. 음, 근데 제가 몽골을 공부해서 음. 참여연대 방송을 하러 왔네요. 어, 또 몽골에게 감사해야겠네요. 우리 실행위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여튼 참여연대 아시아팟에서 몽골이란 나라를 선택해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또 네. 몽골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제가 좀 더 많은 거 준비해서 몽골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의 얼굴이 궁금하신 분은 세계 테마 여기에서 몽골 편 찾아오시면 선생님 얼굴이 떡하니 나오실 겁니다. 뭐 씨름에 지시는 모습도 있지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아시아팟을 통해서 저도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이제 그저 옆 나라인데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갖고 공들여서 이야기를 들으면 더 큰 애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더 알고 싶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 있잖아요. 며칠 전에 누군가가 애미 이메일에다가 그걸 자기 그 서명란에다 써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네. 보아야 사랑스럽다, 뭐 너도 그렇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약간 네. 조금 오그라드는 오그라드는데 저는 그게 약간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오. 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또? 예, 예. 오, 그냥 봤을 때 참 예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자세히 보라고. 그러니까 너는 안 예쁜데 뭐 보다 보니 정도네 딱 이 느낌이거든요. 약간 꼬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마치 이제 상대에 대한 칭찬처럼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아닐 수 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꼬여서 그런지 몰라도 역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소장님답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네네. 고춧가루를 뿌렸네요. 대충 봐도 좋은 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사람이나 뭐 나라다 다 이렇게 약간 좀 잘 들어주고 좀 잘 보다 보면 좀 더 알고 싶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두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시아 TMI 몽골편 2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